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원피스의 에이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피스의 에이스 같은 경우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최강의 핏줄을 받고 태어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특성을 지닌 캐릭인데, 작품 내에서는 많은 모습,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차한 아쉬움이 큰 캐릭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도 엄청나게 슬픈 장면을 연출해 원피스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을 펑펑 울려버리며 애닉의 전설의 퇴장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도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죠.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쓰다 보니 좀 길어져서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에이스 가상 시나리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를 잡기 위해 홀로 바다를 누비고 있던 중 바다 위에서 갑자기 생긴 회오리 바람을 발견했습니다. 에이스는 곧장 방향을 바꿔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회오리는 더욱 커지며 에이스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회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닷물 때문에 최대 출력의 불꽃을 낼 수 없었고 그대로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악마의 열매를 먹은 에이스는 그렇게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고 이제 죽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뺨을 툭툭 건드렸고 에이스는 눈을 떴죠.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강렬한 어떤 이의 얼굴. 다행히도 살아있군. 역시 심폐소생술을 배워놔서 다행이다 라고 했고, 에이스는 네가 날 살린 건가? 고맙군 이라고 하며 찜찜한 입술을 슥 닦았죠. 그는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책무지. 내 이름은 랭고쿠 쿄주로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쿄주로를 보고 굉장히 호쾌한 남자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내 이름은 포트거스티의 에이스다 라고 답했습니다. 쿄주로는 이름을 듣더니 외국에서 바다로 떠밀려 왔나 보군 하며 나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지 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에이스는 기운을 좀 차리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쿄주로는 이 바닷물을 그렇게 마시고도 배가 고픈 모양이로군. 좋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지. 내가 안내하마 하며 에이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에이스는 쿄주로가 굉장히 특이해 보이긴 했지만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았기에 따라 나섰죠. 쿄주로는 음식을 잔뜩 시켜 먹방을 했고 우마이 시끄럽게 먹어댔죠. 에이스도 지지 않고 허겁지겁 먹방을 하며 쿄주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사주는 것인가? 난 지금 소지품을 전부 잃어버려 돈이 없어 라고 말했죠. 쿄주로는 전혀 문제 없다, 마음껏 먹어라, 내가 대접을 하지 라고 호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스는 그런데 네 녀석은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쿄주로는 너도 나에게 반말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답을 했죠. 에이스는 이 녀석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너 몇 살인데? 라고 물었고, 쿄주로는 20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에이스는 나도 20살이다, 동년배로군 이라고 말했죠. 쿄주로는 그저 호탕하게 하하 웃으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부터 친구로 하자 라고 했고, 에이스는 뭐 그러던가 하며 음식을 마저 먹었습니다. 쿄주로는 에이스에게 어쩌다가 바다에 빠져 떠밀려 왔냐고 물었고, 에이스는 부하였던 녀석을 찾기 위해 혼자 떠났다가 바다 회오리를 만났다고 했고, 그런 너는 어딜 가던 중이냐고 물었죠. 쿄주로는 자신의 할 일이 있어 이곳으로 왔고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을 보내려고 바다를 구경하러 왔다가 널 발견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곧 시간이 되었나 하고 밥값을 계산 후 그 식당 앞에 있는 커다란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이스는 쿄주로에게 묘한 분위기를 느껴 따라 나섰죠. 저택에는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곳곳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문을 열고 두 마리의 혈기가 나타나 덤볐죠. 에이스가 전투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찰나에 쿄주로가 화염의 호흡 검술로 순식간에 그 두 마리의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에이스는 쿄주로의 검술에 꽤나 감탄했고 칭찬하려고 입을 떼는데 쿄주로가 아직 한 마리 남아있다는 말을 했죠. 곧이어 거대한 혈기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에이스는 저건 내가 처리를 해야 하나? 그 순간 쿄주로가 화염의 호흡 제5형 염호를 사용해 목을 날려버렸죠. 에이스는 쿄주로가 베어 죽인 존재들이 목이 베이자 먼지처럼 소멸하는 것이 궁금해 쿄주로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고, 쿄주로는 혈기와 귀살대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귀살때 가장 높은 계급 염주라고 말해줬죠. 에이스는 화염의 호흡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자신의 전투 능력에 있어 큰 향상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표주로에게 그 멋진 검술을 나에게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표주로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표주로와 함께 임무를 같이 다니며 틈틈이 화염의 호흡을 배웠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호흡을 익혀 표주로는 감탄을 했죠.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지도를 해봤지만 너처럼 좋은 신체 능력과 센스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해요. 에이스는 검술을 배우다 보니 일륜도를 가지고 싶어졌고, 표주로는 에이스에게 귀살대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일륜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스는 딱히 귀살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모험심이 강한 에이스의 성격상 일단 이곳에 온 김에 좀 더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티치는 이 모험이 끝난 뒤에 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에이스가 선별시험을 보러 떠났고 표주로 역시 다음 임무를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에이스는 선별시험장에와 시험을 치렀고 자신의 이글이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화염의 호흡으로만 시험을 쉽게 통과했죠. 에이스의 신체 능력 자체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통해 단련되었기에 일반 혈기들의 움직임은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었습니다. 한편 표주로는 무한열차 임무에서 탄지로 일행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연일의 엠무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표주로는 우선적으로 수많은 승객들을 지켰고 탄지로 일행이 엠무의 목을 베어내며 겨우겨우 승객들을 구하고 이번 임무도 무사히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그것을 보니 상현사 마카자가 두둥 등장이었죠. 아카자는 쓰러져 있는 탄지로를 우선 공격했고 표주로는 그 공격을 칼로 베어버리며 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냐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아카자는 약한 놈들을 방해되니까 즐거운 싸움을 위해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주로의 투기를 보고 주라는 것을 알아챘고 표주로에게 혈기가 되라는 제안을 했죠. 당연하게도 표주로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뜨거운 공격을 아카자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표주로는 아카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싸웠지만 점점 상처만 늘어나는 건 표주로였고 아카자는 표주로에게 베인 상처가 금방금방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인간은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으며 자신처럼 회복이 가능한 존재가 되려면 오로지 혈기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어서 혈기가 되고 싶다고 말하라 소리쳤죠. 표주로는 아카자의 엄청난 회복력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공격인 화염의 오이 연옥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했고 아카자는 표주로의 엄청난 투기와 기백을 보고 저건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한 템포 빠르게 뛰어가 표주로의 배를 주먹으로 뚫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표주로는 빠르게 치고 나오는 아카자의 스피드를 보고 아뿔싸 당했나? 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대신 아카자의 그 주먹에 배가 뚫렸죠. 어이 표주로, 내 검술 스승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되겠어? 라는 말과 함께 에이스가 막아서 있었습니다. 표주로는 어떻게 네가? 라고 하자 선별시험이 끝나자마자 너에게 소식을 알리려 귀살대 까마귀에게 물어 한 걸음에 달려왔다며 이 녀석은 쫓아 버거워할 녀석인가? 라고 말했죠. 표주로는 그보다 너 배가? 라고 걱정했고 에이스는 여유롭게 아카자의 킥을 날려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이런 공격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며 뚫린 배가 금세 화염과 함께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공격, 인간에게 치명적인 도넛빵을 때렸는데 아무런 데미지 없이 회복을 했다는 것에 엄청 놀랐습니다. 사실 나는 이글이글 열매란 걸 먹어 온몸이 화염으로 되어 있는 화염인간이다. 저 녀석의 공격 따윈 통하지 않지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 불주먹을 날렸고 아카자는 거대한 화염을 맞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그 공격으로 큰 화상을 입었을 뿐 죽진 않았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죠. 에이스는 역시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아카자는 정체불명의 녀석이 등장했고 자신에게 배가 뚫려도 멀쩡하다는 것을 안 뒤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곧 동이 터오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묶여있다가는 태양빛에 소멸할 게 뻔했죠. 아카자는 표주로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자. 다음번엔 더 강해져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하며 빤스런을 시전했습니다. 에이스는 도망치는 주제에 까부는군 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불총을 만들어 아카자에게 쏘아댔고 아카자는 도망가며 그 공격에 몇 대 맞아 고통스러워했지만 맞으면서도 계속 도망가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표주로는 에이스에게 저러다간 숲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타버릴 수도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공격을 멈추고 표주로를 부축했죠. 표주로는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저번에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난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타입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함께 본부로 돌아갔죠. 쿄조로는 긴급 조합회의에서 상현삼 아카자의 위력을 말해줬고, 주들은 더욱더 힘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쿄조로는 아카자전 때 다친 상처를 회복한 후에 에이스와 함께 대련을 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으며, 에이스는 화염의 오후에 진짜 화염을 눌러 공격을 하는 방법을 고안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음주 우지 탱겐과 탄지로 여행들이 유곽 임무에서 상현삼 다키 규타로 남매를 퇴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쿄조로는 이제 하나둘씩 상현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좀 더 빠르게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쿄조로는 에이스의 방식을 보고 자신의 검술에 진짜 화염을 붙여 공격을 하면 회복력이 높은 상현의 혈귀에게 좀 더 큰 타격을 주고 회복력을 더디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자신의 칼을 개조하기 위해 대장장의 마을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에이스 역시 그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했고, 둘은 대장장의 마을로 떠나며 1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의 대표 불캐릭터 2명을 묶어 진행하는 만큼 좀 더 이야기거리를 많이 놓고 싶어 이야기가 더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도 재밌게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에이스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왔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많은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스 가상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